지금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전 세계가 이해하지 못할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왜 우리는 중국산 최신 스마트 열차를 놔두고 30년 된 대한민국 중고 전동차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본부장 마리아 로페즈입니다. 하루 수백만 명의 이동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이 결정은 제 경력과 도시의 운명을 동시에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도시는 1억 달러가 넘는 최신 기술을 택했고 우리는 단 2천만 달러로 한국에 검증된 열차를 들여왔습니다. 언론은 조롱했고 시민들은 왜 한국의 중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폭우와 재난 앞에서 끝까지 움직인 쪽이 바로 대한민국 기술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화려함을 버리고 신뢰를 택한 이 선택은 마닐라를 어디까지 바꿔놓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말을 보고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로페즈입니다.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본부장. 38세. 전 노선 운행정 시율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였죠. 오늘 아침 9시 저는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두 개의 제안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327페이지짜리 최신 기술 설명서, 오른쪽은 고작 89페이지짜리 중고 차량 개조안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마닐라 시내 교통이 완전히 멈춰 있었고 경적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대형 장애로 전 노선이 멈출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없다고 증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30편성 규모. 도시철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확장 프로젝트였죠. 내부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첫 운행 90일 안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운영본부장은 즉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어요. 교통부 장관은 저를 직접 지목하며 말했죠. 로페즈 본부장,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그 말은 제게 선택의 기준을 하나로 압축시켰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기준으로요. 예산은 2천만 달러. 절대 넘길 수 없는 한계선이었어요. 저는 지난 6개월간 8개 국가의 열차 제안서를 검토했죠.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모든 제안서가 탁자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숫자와 기록만 보는 제 성격상 저는 각 제안서의 유지비정비 주기부품 수급 기간을 엑셀로 정리했어요. 밤낮 없이 데이터를 들여다봤죠. 그런데 오늘 아침 모든 계산이 흔들렸습니다. 호치민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생중계 화면을 띄웠죠. 응우엔 탐빈. 호치민 스마트시티 추진단장이었습니다. 44살. 그는 화면 속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호치민은 아시아 최초로 완전 무인 AI 관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안면 인식 승차, 실시간 혼잡도 분석, 자동 배차 조정까지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으로 작동됩니다. 화면 속 열차는 단번에 최신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그 최신이 실제 운행에서 검증된 적은 없다는 점이었죠. 기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응우에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구형 기술은 과거의 유산일 뿐입니다. 언론의 시선은 순식간에 마닐라를 떠났습니다. SNS에는 호치민 열차 사진이 도배됐어요. 댓글에는 아시아 최초 스마트시티 시대라는 말이 넘쳐났죠. 저는 화면을 끄고 두 제안서를 다시 봤습니다. 왼쪽 제안서에는 완전 자동화 무인 운영 스마트 관제라는 단어가 가득했어요. 오른쪽 제안서에는 30년 운행 기록 10대 후 검증 현장 정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신 열차 30편성 총 1억 6,500만 달러. 한국 중고 차량 30편성 총 1,800만 달러였어요. 비용 차이는 약 9배였죠. 저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6,500만에서 1,800만을 빼면 1억 4,700만 달러가 남았어요. 그 돈이면 병원 3곳을 지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응우엔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구형 기술은 과거의 유산. 저는 구형 장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한 뒤 낡은 차량 사고가 2차례 발생했죠. 한 번은 브레이크 고장, 한 번은 전기 개통 화재였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기술은 위험하다는 규칙이요. 그래서 저는 최신 기술을 원했습니다. 고장 없는 시스템,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 사람의 실수를 막아주는 인공지능이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였어요. 1억 6,500만 달러는 제가 쓸 수 있는 돈의 8배가 넘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통부 차관이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보며 물었죠. 로페즈 본부장 결정했습니까? 저는 두 제안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왼쪽은 화려했고 오른쪽은 초라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호치민이 최신 열차를 도입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손은 오른쪽 제안서 위에 머물러 있었죠.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선택은 도시의 20년을 결정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과연 무엇이 도시를 20년 동안 지킬 수 있을까? 화려한 기능일까요? 아니면 멈추지 않는 운영일까요? 저는 그 발표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시작부터 불리하다. 90일. 첫 고장까지 허용된 최대 시간이었습니다. 회의는 이틀 뒤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는 교통부 장관, 차관, 재무국장, 그리고 저까지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결정된 한 줄이 제 임기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탁자 중앙에는 2개의 최종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로페즈 본부장 호치민의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치민은 중국 컨소시엄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편성당 550만 달러. 30편성 총액은 1억 6,500만 달러였죠. 계약서에는 완전 무인 운영, AI 기반 실시간 관제 안면 인식, 자동 승차 같은 문구가 가득했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언론은 호치민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관이 제 쪽을 봤죠. 우리도 같은 수준의 열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닐라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재무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예산은 2천만 달러가 한계입니다. 호치민과 같은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오른쪽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중고전동차 개조안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30편성에 총 1,800만 달러입니다. 예산 안에 들어옵니다. 장관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중고 차량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장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호치민이 최신 열차를 도입하는데 우리가 중고를 쓴다? 언론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덧붙였어요. 내일 아침 헤드라인에 당신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차관이 말했죠. 시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고물 수입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저는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이 차량들은 서울에서 30년간 운행됐습니다. 연간 가동률 98%. 전면 개조 후 전장 부품 교체, 방수 구조 재설계까지 포함됩니다. 장관이 손으로 탁자를 쳤어요. 로페즈 본부장 30년 된 고물을 우리 시민들을 태우자는 겁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싸서 고른 게 아닙니다. 멈추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장관이 되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제안서 12페이지를 펼쳤죠. 서울은 연 강수량이 2000mm가 넘습니다. 마닐라와 비슷한 열대기후예요. 이 차량들은 이미 30년간 폭우 속에서 검증됐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AI 관제도 없고 무인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대답했죠. AI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장을 고치는데 하루가 걸리면 출근 시간 300만 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팔짱을 꼈어요. 그래도 중고는 중고 아닙니까? 저는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언론보다 중요한 건 운행입니다. 90일 안에 대형 장애가 발생하면 저는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 노선이 멈춘다는 겁니다. 재무국장이 끼어들었죠. 비용 차이는 얼마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1억 6,500만 달러와 1,800만 달러. 차이는 1억 4,700만 달러입니다. 약 9배예요. 그 돈이면 병원 3곳, 학교 8곳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장관님, 저는 숫자만 봅니다. 호치민 열차는 화려하지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차량은 낡았지만 30년 기록이 있어요. 어느 쪽이 90일 안에 멈추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한국 제안으로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로페즈 본부장,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서 떨어졌습니다. 결정은 제 몫이었지만 결과를 함께 짊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마닐라 시내가 보였어요.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사람들은 땡볕 아래 걸어 다녔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닐라 중고열차 도입 확정 시민 반발 예상. 두 번째 기사는 더 직설적이었죠.
호치민은 미래로, 마닐라는 과거로. SNS에는 비난 댓글이 분 단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고물을 우리한테 태운다고? 호치민은 최신인데 우리는 중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90일. 그 시간 안에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계약 체결은 일주일 뒤 진행됐습니다. 마닐라 교통부 회의실에 한국 측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저는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죠. 3명이었습니다. 젊은 영업 담당자, 중년의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였어요. 제 시선은 세 번째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가장 말이 없었고 그래서 가장 믿기 어려워 보였죠. 회색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30편성 총액 1,800만 달러. 납기는 6개월입니다. 화면에는 열차 외관 사진이 떴죠.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보였죠. 그때 60대 엔지니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석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이건 30년 정비 기록입니다.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94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 기록이었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매월 점검 기록, 부품 교체 내역, 고장 발생 시각, 복구 소요 시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 한 열차 기록입니까?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편성 전부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파일을 하나씩 꺼냈죠. 탁자 위에 파일이 쌓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기록이 틀리다면 제가 지게 될 책임이 얼마나 큰지도 동시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30년치 기록을 전부 보관했다는 겁니까? 정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 열차들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운행됐습니다. 하루 평균 승객 120만 명. 30년간 단 하루도 전면 운행 중단이 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다시 봤죠. 1995년, 1997년, 2000년, 2005년. 모든 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서울형 강수량은 2100mm입니다. 마닐라는 2000mm. 거의 같죠. 여름 최고 기온은 38도. 마닐라와 동일합니다. 그는 파일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2012년 7월 서울에 폭우가 내렸어요. 48시간 동안 320mm. 그때도 이 열차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봤습니다. 48시간 폭우. 320mm. 마닐라 우기 평균과 비슷했어요. 정민석이 다른 파일을 꺼냈죠. 이건 전장 부품 개조안입니다. 파일을 열자 도면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장 부품 위치는 바닥에서 30cm입니다. 우리는 이걸 55cm로 상향 이동시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55cm입니까? 정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마닐라 최대 침수 기록은 50cm입니다. 안전 여유분 5cm를 더했어요.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방수 구조도 재설계합니다. 전기 접속부 전체를 실리콘 밀폐 처리하고 배수 펌프를 차량당 4대에서 6대로 증설합니다. 저는 계속 파일을 봤습니다. 모든 부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냉방 시스템, 브레이크, 차륜, 모터. 각 부품의 수명, 교체 주기, 예비 부품 재고까지 적혀 있었죠.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이미 최악의 재난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최악의 재난이요?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어요. 폭우, 폭설, 폭염 전부 겪었죠. 그런데도 지금 서울에서 운행 중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화려한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건 증명됐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정민석이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현지 정비사 교육 계획입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6개월 납기 중 마지막 2개월은 마닐라 정비사 20명을 서울로 초청합니다. 직접 정비 방법을 가르칠 겁니다. 저는 물었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정민석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기술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굴리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차도 고칠 사람이 없으면 고철이에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정민석이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 엔지니어님, 이 열차들이 정말 멈추지 않을까요?
정민석이 대답했어요. 30년 기록이 답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30개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다시 펼쳤죠. 1994년 7월. 30년 전 기록. 숫자와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90일 안에 이 기록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확신이 남았어요. 첫 운행은 6개월 뒤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저는 관제실에 있었어요. 모니터 30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각 화면에는 열차 한 편성씩이 보였습니다. 정민석도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말이 없었죠. 운행 시작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30편성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첫 역, 두 번째 역, 세 번째 역. 열차들이 정확히 시간표대로 움직였죠.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틀 뒤 시작됐습니다. SNS였어요. 저는 아침에 핸드폰을 켰다가 얼어붙었죠. 트위터 트렌드 1위. 마닐라 고물 열차 해시태그였습니다. 저는 클릭했어요. 첫 번째 게시물에는 열차 내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좌석이 삐걱거리고 에어컨에서 소음이 납니다. 두 번째 게시물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호치민은 최신인데 우리는 중고. 우리 시민은 2등 국민입니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1000개, 2000개, 5000개. 계속 늘어났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죠. 30년 된 고물에 우리를 태운다고? 운영본부장 사퇴하라. 이 돈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관제실로 달려갔어요. 정민석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정 엔지니어님, SNS 보셨습니까?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열차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30편성 모두 정상 운행 중이었어요. 정시율 98%, 고장 제로. 숫자는 완벽했죠. 하지만 SNS는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해시태그가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본부장 사퇴 요구. 저는 그 글을 읽었어요. 청원 내용은 간단했죠. 우리는 2등 시민이 아닙니다. 호치민 시민들은 최신 열차를 타는데 우리는 30년 된 중고를 탑니다. 이건 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청원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1000명, 5000명, 1만 명.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교통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로페즈 본부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언론이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열차는 정상입니다. 정시율 98%, 고장률 제로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문제예요. 청원이 10만 명을 넘으면 정부가 답변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마닐라 시내가 보였어요.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사람들은 걸어 다녔죠. 하지만 지하철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 기자회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교통부 앞에 모여들었죠. 저는 출근길에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본부장님, 중고열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치민과 비교했을 때 마닐라는 뒤처진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2주일째 되는 날 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만이 코앞이었어요. 저는 탁자에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내 판단이 도시를 위험에 빠뜨린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석이었어요. 본부장님, 관제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관제실로 향했죠. 정민석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2주일째입니다. 30편성 모두 정상입니다. 정시율 97%, 고장 제로, 승객 만족도 조사 결과 83%.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여론을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정민석을 봤죠. 정 엔지니어님, 이 열차들이 정말 멈추지 않을까요? 정민석이 대답했습니다. 30년 기록이 답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청원 참여자 9만 5천 명. 거의 10만이었죠. SNS에는 여전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요. 저는 생각했죠. 과연 내 판단이 옳았을까? 90일. 그 시간은 아직 7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3주일째 되는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호치민이었어요. 저는 아침 8시에 핸드폰 알림을 받았죠. 호치민 스마트 열차 운행 중단 사고 발생. 저는 즉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호치민 신규 열차 30편성 중 5편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면 인식 시스템이 승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동 배차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죠. 5편성이 동시에 같은 구간에 진입하려다 긴급 정지했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이었어요. 승객 2,500명이 터널 안에 갇혔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복구에 3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승객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했죠. 에어컨이 꺼져서 차 내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어요. 15명이 탈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저는 관제실로 달려갔습니다. 정민석이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민석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정상입니다. 30편성 모두 운행 중입니다. 저는 마닐라 열차 현황을 봤어요. 정시율 97%, 지연 평균 30초, 고장 제로. 숫자는 여전히 완벽했죠.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화려한 기능이 많을수록 고장날 이유도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호치민 열차에는 안면, 인식, AI 관제, 실시간 혼잡도 분석, 자동 배차 조정 시스템이 있었죠. 각 시스템이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멈췄어요. 반면 마닐라 열차는 단순했습니다. 운전사가 직접 운전하고 관제사가 배차를 조정했죠. 시스템이 고장나도 사람이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주일간의 운행 기록이었죠. 마닐라와 호치민을 비교했습니다. 1개월 정시 운행률. 마닐라 97%, 호치민 78%. 차이가 19%였어요. 평균 지연 시간. 마닐라 30초, 호치민 5분. 10배 차이였죠. 운행 중단 사고. 마닐라 0회, 호치민 12회. 승객 불편 신고. 마닐라 230건, 호치민 1,800건. 약 8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기능이 많을수록 멈춘다. 호치민 열차는 화려했지만 불안정했습니다. AI가 판단을 내리는 동안 사람은 기다려야 했어요. 시스템이 고장나면 아무도 즉각 대처할 수 없었죠. 반면 마닐라 열차는 낡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운전사가 직접 보고 판단했어요. 고장이 나면 정비사가 현장에서 즉시 수리했죠. 30년간 쌓인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1개월 운행 비교 분석이었죠. 모든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정시율, 지연 시간, 사고 횟수, 승객 만족도까지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마닐라는 완만한 직선이었어요. 호치민은 들쭉날쭉한 곡선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교통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10분 뒤 전화가 왔어요. 로페즈 본부장,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저는 대답했죠. 네, 장관님. 모두 공식 기록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엽시다. 이 데이터를 공개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어요. 3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확인했어요. 호치민 사고 뉴스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호치민도 문제가 많네. 최신이 최고는 아니구나. 마닐라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화려한 기능이 아닌 운영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죠.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요. 다음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기자 5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죠. 손이 떨렸지만 데이터가 제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였죠. 1개월 운행 비교. 마닐라와 호치민의 숫자가 나란히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기능이 많을수록 멈출 이유도 많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저는 관제실에서 기상청 예보를 보고 있었죠. 열대 저기압 북상. 마닐라 직격 예상. 강수량 300mm 이상. 정민석이 옆에 섰습니다. 우기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닐라 우기는 6월부터 시작됐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기상청이 경보를 발령했어요. 48시간 집중 호우 예상. 외출 자제 요망. 오후 4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어요. 하지만 30분 만에 폭우로 바뀌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벽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제실로 달려갔어요. 모니터 30개가 모두 켜져 있었죠. 각 열차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정민석이 말했어요. 전 노선 정상 운행 중입니다. 현재 지연 없음. 오후 6시 강수량이 100mm를 넘었습니다. 마닐라 시내 곳곳에서 침수가 시작됐어요. 저는 뉴스를 켰죠. 리포터가 물에 잠긴 도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마닐라 주요 도로 12곳이 통제됐습니다. 시민들은 외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호치민 소식이 올라오고 있었죠. 호치민 신규 열차 폭우로 운행 중단.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호치민에도 같은 저기압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강수량 250mm. 30편성 중 12편성이 침수 위험으로 차량 기지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정민석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마닐라 열차 30편성 모두 운행 중이었죠. 정시율 95%. 약간의 지연만 있을 뿐 멈춘 열차는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전장 부품 상향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5cm로 올렸죠. 현재 침수 깊이는 40cm입니다. 안전합니다. 밤 9시 강수량이 200mm를 넘었습니다. 저는 관제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민석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모니터를 계속 봤습니다. 열차들이 비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강수량 250mm. 비는 계속 내렸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봤죠. 그때 한 열차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호선 5번 열차였어요. 정민석이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5번 열차 상황 보고.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로에 물이 찼습니다. 속도 줄입니다. 정민석이 물었죠. 깊이는?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60cm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60cm. 전장 부품 높이 55cm보다 높았습니다. 정민석이 말했어요. 5번 열차 즉시 정차. 승객 대피 준비. 운전사가 대답했죠. 이해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들어왔어요. 에어컨도 작동했죠. 정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전은 안 됩니다. 하지만 주행은 위험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승객은? 정민석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320명입니다. 구조 차량 출동시킵니다. 10분 뒤 구조 차량이 도착했어요.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했죠. 새벽 2시 강수량이 300mm를 넘었습니다. 마닐라 기상 관측 시작 이래 최대 강수량이었어요. 저는 뉴스를 다시 켰죠. 호치민 소식이 업데이트됐습니다. 호치민 신규 열차 30편성 중 17편성 침수. 전면 운행 중단.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7편성. 절반 이상이었어요. 기사를 계속 읽었죠. 전장 부품 침수로 복구 불가. 중국 본사 기술팀 긴급 투입 예정. 복구 기간 미정.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5번 열차를 제외한 29편성이 여전히 운행 중이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4시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정민석이 보고했습니다. 총 운행 시간 36시간. 누적 강수량 320mm. 전면 운행 중단 횟수 0회.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0회. 36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전면 중단이 없었습니다. 물론 5번 열차는 정차했죠. 하지만 나머지 29편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 6시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탁자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했죠. 36시간 폭우 결과. 마닐라 30편성 중 29편성 운행 유지. 가동률 97%. 호치민 30편성 중 13편성 운행 유지. 가동률 43%. 저는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도시. 그게 마닐라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통부 장관이었죠. 로페즈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 열차가 멈추지 않아서 내일 도시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차체였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 이 열차가 멈추면 내일 도시가 멈춥니다. 저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폭우가 그친 3일 뒤 ASEAN 교통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마닐라였어요. 저는 오전 9시에 회의장에 도착했죠. 각국 교통장관과 기술시찰단 총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첫 번째 안건이 발표됐어요. 도시철도 재난대응 능력 평가. 저는 긴장했습니다. 폭우 사태 직후였기 때문이죠. ASEAN 의장이 말했어요. 이번 폭우로 마닐라와 호치민의 대응 능력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두 도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36시간 폭우 대응 결과. 마닐라 운행 유지율 97%, 복구 시간 4시간. 호치민 운행 유지율 43%, 복구 시간 진행 중.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싱가포르 교통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호치민은 아직 복구 중입니까? 응우엔 탄 빈이 일어섰죠. 호치민 스마트시티 추진단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침수된 17편성 중 현재까지 복구된 것은 5편성입니다. 나머지 12편성은 전장 부품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중국 본사에서 부품을 공수 중이며 예상 복구 기간은 12일입니다. 말레이시아 대표가 물었어요. 12일이면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응우엔이 고개를 숙였죠. 버스 대체 운송을 시행 중입니다. ASEAN 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로페즈 본부장, 마닐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저는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데이터가 제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닐라는 30년 운행 기록을 가진 열차를 도입했습니다. 화려한 기능은 없지만 검증된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전장 부품을 55cm로 상향했고 방수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폭우 당시 관제실 영상이 나왔어요. 30개 모니터의 열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6시간 동안 한 편성만 정차했습니다. 나머지 29편성은 계속 운행했어요. 정차한 열차도 전기는 살아있었죠. 승객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태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복구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4시간입니다. 물이 빠지자마자 정비사들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부품 교체 없이 점검만으로 복구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관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정민석을 봤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우리 열차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AI 시스템이 없어요. 운전사가 직접 운전하고 정비사가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30년간 쌓인 정비 기록이 있고 모든 부품의 특성을 알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뒤처지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최신 기술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았죠. 재난이 오면 그 화려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매일 출근하고 매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도시철도의 본질입니다. ASEAN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페즈 본부장의 말이 맞습니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응우엔을 봤어요. 호치민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응우엔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저는 실수했습니다. 화려한 기능에만 집중했죠. 운영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닐라가 옳았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응우엔이 계속 말했죠. 호치민은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보다 입증된 운영 능력을 우선하겠습니다. 저는 응우엔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어요. 대신 인정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응우엔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페즈 본부장 축하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응우엔 단장님,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도시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응우엔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네요. 저는 대답했죠. 결과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를 믿었을 뿐이에요. 저는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마닐라 시내가 보였어요.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죠.
30년 된 열차들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석이었어요. 본부장님, 오늘 정시율 98%입니다. 전 노선 정상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고맙습니다, 정 엔지니어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폭우의 흔적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마닐라 도시철도 신규 열차 도입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저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장에 섰죠. 기자 60여 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운행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였죠. 연간 가동률. 마닐라 96%, 호치민 41%.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마닐라는 365일 중 351일 정상 운행했습니다. 호치민은 365일 중 151일 정상 운행했죠.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평균 정시율. 마닐라 97%, 호치민 64%. 저는 설명했어요. 마닐라 열차는 거의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평균 지연 시간은 45초였죠. 호치민은 평균 7분 지연됐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대형 사고 횟수. 마닐라 0회, 호치민 23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본부장님, 호치민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고장날 부분이 많습니다. 호치민 열차는 AI 관제 안면 인식 자동 배차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영향을 받죠. 마닐라는 단순합니다. 운전사와 정비사가 직접 대응해요. 시스템이 고장나도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연간 유지비. 마닐라 200만 달러, 호치민 1200만 달러.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호치민은 부품을 중국에서 공수해야 합니다. 배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비싸죠. 전문 기술자도 중국에서 와야 해요. 반면 마닐라는 현지 정비사가 수리합니다. 부품도 한국에서 빠르게 공급되고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승객 만족도. 마닐라 89%, 호치민 57%. 저는 말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기능이 아닙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예요.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호치민 교통부에서 온 공문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펼쳤죠. 호치민시는 기존 중국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합니다. 향후 도시철도 확장은 검증된 차량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운영 데이터와 재난 대응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호치민이 정책을 바꾼 거였어요. 화려한 기능 대신 검증된 운영을 선택한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석이었죠. 본부장님, 오늘로 정확히 1년입니다. 365일간 대형 사고 제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정 엔지니어님 덕분입니다.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숫자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30년 기록을 믿어주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기록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어요. 회의실에서 두 개의 제안서를 보던 순간 왼쪽은 화려했고 오른쪽은 초라했죠. 저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숫자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90일. 그 시간 안에 증명해야 했던 것들. 지금은 365일이 지났습니다. 증명은 끝났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3시. 퇴근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그들은 열차가 올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운영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신뢰. 화려하지 않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시스템. 저는 탁자 위에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1994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30년 전 기록. 이제는 31년이 됐습니다. 그 기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닐라에서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교통부 장관이었어요. 로페즈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는 매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죠.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열차는 달려야 하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관제실로 향했어요. 모니터 30개가 켜져 있었죠. 각 화면에는 열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석이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 엔지니어님, 이 열차들은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까요? 정민석이 대답했어요. 30년을 더 달렸습니다. 앞으로도 30년은 거뜬할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 두 세대가 같은 열차를 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시간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30편성 모두 정상이었어요. 정시율 98%. 오늘도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매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이 열차들은 달릴 겁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30년 기록이 증명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기술은 가장 빠르지도 가장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가장 확실하게 움직여왔습니다. 30년을 버틴 기술은 오늘도 세계의 도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